좀 더 쉬어가는 지리산 저 안쪽에 일명 고사리 마을이 있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저 고사리 얼마나 예쁜 거요. 막 머리가 쫑긋쫑긋쫑긋 나가. 진짜 고사리가 좋아. 이른 봄 언 땅 뚫고 올라왔으니 꽃보다 예쁘죠. 진짜 기분 전해져 딱 나 있는 거요. 참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심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 삼순이 좋겠다. 꽃사리 많이 나서 기분 좋겠다. 기분 좋아요. 우리 아저씨는 아유 삼순이 좋아 없다. 이제 많이 나면 그래. 톡톡 고사리 꺾는 재미에 어머니는 오늘도 비탈밭을 오릅니다. 등짐을 지고도 무거운 줄 모르게 하는 어여쁜 녀석들. 고사리 덕분에 자식들 키웠고 고사리 때문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1톤 트럭을 모는 문삼순 여사. 그녀의 트럭이 달려가는 이 길 저 끝에 고사리 마을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곳은 고사리 마을입니다. 저마다 마당에 나와 고사리를 다듬는가 하면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고사리를 널어놨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사리를 널어놓은 집, 이 마을 최고의 고사리 부자라 불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손끝으로도 고사리 상태를 직감할 수 있다는 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80평생을 지낸 최성래 옹입니다. 10살 때부터 고사리를 꺾었다 하니 70년 고사리 인생입니다. 그에게 고사리 달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그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 때문일 겁니다. 그에겐 고사리를 대하는 깐깐함과 자존심이 있죠. 예, 제대로 생긴 거라 이거. 제대로. 어떻게 돼야지 제대로? 요리 물렁이 대야 보면 요리 때까지. 삶는 게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게. 내가 배운 기술이라. 몇 년을 뭐 해놨는데 뭐. 그러게 이거 아까도 그랬지만 이거 알맞게 삶아야지. 나중에 그 소비자가 먹을 때 안 삶아놓으면 이거 먹어. 안 익고. 안 익어. 최상의 고사리를 꺾어서 최적의 상태로 삶아내는 일. 이쯤 되면 고사리 작업에서도 장인이 나올 법합니다. 깐깐하신 영감님 옆에서 극진히 보좌하느라 자신 또한 득도하게 생겼다는 분이 바로 문삼순 여사입니다. 고사리가 통통하게 좋아. 올고사리가 되었고. 고사리는 이리 검은 고사리가 좋대요. 지리산 고사리가 맛있대요. 아유 고사리 끊기 허리가 아파. 그거 하나 오고 없지요. 하나 오고 그러니까 허리가 그래. 고사리 끊기가 제일로 노동일 중에서는 제일로 나빠. 18살에 시집와서 50여 년. 고사리를 꺾으며 얻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영감님 덕분이죠. 근데 허리가 이제 다 굽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자든 뭐 땅부자든 부자라 소리는 들어요. 아버님 덕이시네요. 아이고 일도 하면 영감 덕이고 영감 덕이자. 마당 가득 널어놓은 고사리 멍석 위로 봄날의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반. 그렇지. 날 좋은 날은 온도 한 20도 이상 되면은 하루만 먹는. 이렇게 다 말이면 걷어가지고 뒷날 이슬, 밤이슬 맞춰버리면 안 돼. 필요는 언제나 지혜를 낳는 법이죠. 뒤지는 거. 그래, 여기. 닭발 같기도 하고 감 따는 도구 같기도 한 이 장대가 고사리 뒤집는 작은 손이자 긴 팔입니다. 손은 이거지만 또 잘 말라. 잘 말리고 있어. 고사리 꺾고 말리는 부지런한 봄이 마당 위에 가득합니다. 그 시각 노인 회장 이정석 옹의 출동 준비. 오늘 달고 가야 되겠네. 뒷자리엔 만화님 특별석이 마련돼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행차하시는 것일까요? 1963년 어느 날 나이 26 노총각이 17 선한 아내를 맞아 이렇게 딱 붙어 살았습니다. 50여 년을 사는 동안 살림도 번성했고 무엇보다 사남 일녀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의 다리가 영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아, 이거 이게 계속 고사리 꺾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지리산 고사리밭은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깎아지른 비탈밭이죠. 17살에 시집와서 이렇게 아슬아슬 작업을 했으니 아내의 다리가 무사할 리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들 갈증이라고 돈도 없어. 논을 팔고 그랬는데 애기들 같은다고. 자식들도 이렇게 힘들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마다 고사리 따서 가르쳤다는 거 잘 알죠? 이제 뭐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를 심리를 걸어다니면서 냈어요. 책가방 메고 공부를 했어. 그때로 도로도 없었고 전부 걸어다니면서 냈어요. 우리 막내기는 일본서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가서 대학원 나오고 그 위에 때는 박사학위 따갖고 한의학 박사학위 따갖고 들어가서 한의사하고 막내도 한의사하고 그래요. 미국서. 아버님, 미국도 그럼 다녀오셨겠네요?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일 해놓고 들어가면 설 때 와. 한 2달 있다 와요. 2달. 아직까지는 우리 아들한테 돈 돌아서는 안 옵니다. 우리가 벌었으니까. 고사리 꺾어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노년에도 자립할 수 있다는 자긍심. 그 비결은 검소함입니다. 둘은 보니까 태권도 뛴 것 같은데요? 태권도 그건 애기가 허리띠 맞아. 버리게 되니까 막 태권을 해버렸어 우리가. 애기들이 태권도장에 댕기다가. 손주 들 거예요? 네, 손주들. 이 넓은 고사리밭을 부부 둘이서 건사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수백 배 큰 비탈밭에 매달려 5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최성래 옹이 고사리 말리는 도구를 만들었다면 이정석 회장님은 운반기구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이 줄을 이용해 고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고사리밭을 처음에 만들면서 나이는 들어 다리는 아파서 다 도저히 깔끔하게 못 갖고 다니서 생각한 거 이제 요거에 요걸 만드는 게라 이게 한 4년 됐나? 드넓은 비탈밭을 가로질러 고사리가 내려갑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손여사가 받아서 갈무리하죠. 둘이서 반나절 꺾은 것 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네요. 올 때처럼 갈 때도 부부가 나란히 다정한 모습입니다. 노인 회장님 부부의 이런 모습은 인근 마을에까지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하죠. 그나저나 손보각 여사 다리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집에 있으래도 늘 따라 나서는 고집이 한결같습니다. 바지를 올리고 무릎 보호대를 푸니 선명한 수술 자국. 50여 년 비탈밭에서 일한 결과겠죠. 수술했어. 작년 시간에. 아니 아파. 평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리산 꼭대기 마을.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의 허리와 다리는 성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방문 검진을 나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 있나요? 다리에 화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세상에 이지 말으시오. 안 돼. 손대지 말고 일단 차를 타고 내려가서 치료해야 되게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다리 큰일 나거든. 며칠 됐습니까? 3일 됐어 오늘. 일단 진료소 가서 치료하시고 가서 거기 병원으로 가시고요. 집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막. 아유 간이 크시다. 왜 내한테도 말을 안 했대? 고사리 삶하고 그 팔팔 끓는 물을 밖에서에다 퍼갖고 이제 그래 그 들고 가다가 어디 밭이 갖고 여기다 다 얹혀져 버려서 그래.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안 봤으면 우리 오늘 안 올라왔으면 뻔해서 오후에 내려가셨어. 그랬어요. 고사리 꺾는 일이 뭐가 위험할까 싶지만 도처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죠. 보건소에 먼저 와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은 비탈밭에서 고사리 꺾다가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얼굴과 손에 상처가 심합니다. 고사리 끊다가. 하면서요? 네. 얼굴이 뽀꾸만 눈이 막 눈 시프는데 안 그렇다면 10분 되네. 10분 되네. 어머니 이제 며칠 좀 쉬실 거예요? 아니 이러는 아 이게도 고사리 끊다놓고 왔는데.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고사리 따고 싶어. 내가 안 돼. 자 올라가서 편안히 앉으세요. 가세요. 누우세요. 고사리 꺾을 욕심에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고사리철에는 온통 비상이죠. 고사리 삶은 물에 화상을 입어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엄마처럼 산에 가서 이제 뭐 넘어지가 다치시는 분 전쟁터죠. 고사리철에는 엄마들도 그 전쟁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전쟁이죠. 내일 한번 내려가요. 일단 내일 한번 봅시다. 고사리 이제 며칠 못 뜯으시겠죠? 그래도 고사리 끊을 때 되면 또 가야 돼요. 그래도. 원자 씨, 네 이제 지금 당장 아드님이 안 계셔서 병원에 못 가셔서 제가 해드린 거니까 아드님 오시면 병원으로 가세요. 당신의 건강만 생각하면 될 것을 아들 걱정할까 봐 염려되고 고사리 못 꺾을 날들이 못내 아쉬워 복잡해진 마음입니다.
고사리 마을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이슬 마르기 전 고사리 꺾으러 나갈 시간이죠. 아버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다시 밤 못했을 건데. 문삼순 여사가 턱하니 1톤 트럭에 오릅니다. 영감님은 10년 넘게 나나님 차를 타고 고사리밭으로 출근을 하죠. 문삼순 여사가 환갑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놀렸지만 남편은 응원했습니다. 필기시험을 2번, 공부에 2번 떨어졌어. 학과에는 이제 도로주행하고 기능은 이제 제날 붙었어. 학예장터에 사는 친구들은 그랬대. 삼순이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하더라니. 따셨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예, 좋아갖고 막 됐다 막 나오대 막 몇 번 딱 해갖고 간판에 나오더라. 문삼순 합격! 그것은 환갑이라는 나이에 대한 도전이자 세상의 모든 실버 세대를 향한 파이팅이었습니다. 추워. 왜 이리 춥대? 이러면 고사리가 났지. 문여사 자루 하나 척 둘러매는 모습이 멋지고 당당합니다. 저 바위 언덕 넘어가 부부의 영토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고사리 밭이다. 밭이 크고 넓고 고사리가 많이 나요. 우리 고사리 밭이 제일로 커. 옛날에 논인데 내가 고사리밭으로 싹 바꿨지. 지리산기 쓱 다락논으로는 사남매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최성래는 비탈론을 개간해 고사리를 심었죠. 이때부터 고사리 성장 주기에 따른 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고사리 이거는 한 가지 좋은 거예요. 이것도 24시간은 또 남게 여기서. 이거 또 수액이 되는 거래. 이거 또 끊어서 또 여나요. 올라오네요. 또 이거 끊으면 또 이거 면 올라와. 48세가 난 애리고 48세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 고사리 소주 이거 퍼졌비 상품이 안 돼. 요게 딱 맞아요. 이제 날짜가 오래되면 일이 3발이 나요. 일이 3발. 이건 상품이 안 돼. 이건 상품이. 48시간 안에 여린 순을 꺾자면 비탈밭에 매달려 쉴 새 없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깎아지른 비탈밭의 기울기는 젊은 사람도 똑바로 서기 힘든 만큼 가파른 벼랑이죠. 매학권 만발하는 광양에서 시집을 왔다는 문삼순 여사는 꽃 구경 한번 가볼 새도 없이 비탈밭에 매달려 청춘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고사리 인생이다. 고사리 인생이고 하게 면에서도 다 알아. 우리 고사리 많이 끊고 일 많이 하는 걸. 아, 정말로 너무 그런 게 사람들이 만나면 일 인간만 하라고. 어머니 몇 살 때 시집 오셨어요? 18살. 그때 생각나세요, 어머니? 예, 나지. 도망도 못 가지. 나이 어리지. 이 교통이 불편해. 도망 못 가. 교통이 불편해, 그지? 어디 걸어가다 잡히면. 고사리철 한창 바쁜 때 예고도 없이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김해에 사는 둘째 아들이죠. 반갑습니다. 참 기대냐? 예. 이래 옆에 왔다. 아이 어디 와. 고사리 끝내 하나. 예. 고사리가 날까지 가지고 여기 키가 너무 겉들있다. 큰 놈은 다 끊었네요. 이제 요거는 다 끊고 요 밑으로 남았어. 듬직하다. 이렇게 듬직할 수가 있을까요? 김나지 혼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해마동 가서 이 열이 더 와줘. 아들은 집에도 안 들르고 곧바로 고사리밭으로 올라왔다 합니다. 이때쯤 아버지가 어디 계실지는 뻔히 아는 일이니까요. 어릴 때 고사리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크면 고사리는 먹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예전에도 고사리 많이 끊으셨어요? 네, 매일 뭐 학교 마치고 저희들은 공부보다는 맨날 부모님들 일 도와주고 뭐 나무하고 고사리 끊고 하목. 연애라는데. 고사리는 질렸지만 점점 허리가 휘어 작아지신 아버지가 비탈밭에 계시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연두빛이 찬란한 고사리밭에서 허리 숙인 부자는 이심전심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래쪽에 남겨두고 아들은 비탈밭 정상을 향해 갑니다. 저 아래 아버지가 작아 보이는 높이. 젊은 사람도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사네요. 부모님들 여기는 하기가 힘드셔서 지금 여기를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시고 55도? 55도에서 한 60도 되겠네요. 60도. 등산을 해도 이렇게 가파른 길은 피해갈 것 같은 기울기. 이곳만큼은 작업을 마치고 가고 싶은 것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비탈밭에 고된 노동이 없다면 고사리밭도 참 근사한 봄 풍경인데 말이죠. 아이고 인지가 끌려졌다. 아이고. 이쯤 되면 아들 자랑 좀 해도 되겠죠? 힘이 안 드셨어요 평소보다? 뭐 우리 아들가 해줄 게는 엄청 좋았지 뭐. 그래는 또 다 못해. 오늘 하루 작업한 고사리가 마당 가득 흡족한 양입니다. 아이고 들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양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제도 이 양말인가 그제도 이 양말 신으신 것 같은데? 내가 버릴 거야. 양말 많아 여름 많아. 한 일주일째 신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 그래도 버리려 봤다. 이제 버릴 거라. 이제 버려. 산에는 좋은 거 필요 없어. 산에는. 너한테 뭐 좀 달라 빌려달라 그거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놈 빌려주고 내가 또 놈 주고 인심 써서 주고 그게 나는 기분이 제일 마음이 좋아. 내 노력이 갖고 주는 것이. 고사리 마을 사람들은 바쁜 고사리철에는 오히려 고사리 나물을 먹지 못합니다. 삶고 볶고 무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죠. 아들 온 김에 고사리 인생 60년 문 여사님께 고사리 요리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고사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마른 고사리를 찬물에다 담가가지고 이제 통통히 불은 뒤에 삶는데요. 그러면 맛이 적어요. 우리면서 맛있는 물도 빠져나가고 이게 될 수 있으면 바로 마른 고사리를 바로 삶아야 좋아요. 마른 고사리 바로 삶기? 저도 그건 몰랐네요. 들깨가루 넣어서 이제 맛있게 볶으려 해야지. 고사리는 들깨가루를 넣어서 볶아야 맛이 좋아요. 짤박하게 해야 맛있어. 짤박하게 볶으면. 단출하던 노부부의 집은 역시 자식 중에 누구라도 와야 활기가 돕니다. 손 많이 가는 고사리 나물도 밥상에 오르지요. 맛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고사리 좋아해. 여행 가는 것만 끝나고. 옛날엔 제사상, 잔치상에나 올랐던 귀한 음식. 실컷 먹어도 될 형편이 되니 이젠 가족들 모일 기회가 별로 없네요. 어디로 가자. 네, 갑니다. 어디로 가. 수고하세요. 자주 전화하는 게 뭐 안 더 그래. 내 전화하는데. 잘 모른다. 고사리. 곧 새끼리. 낳은 자식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나니 마당엔 돌봐야 할 또 다른 자식들이 한가득입니다. 봉투로. 오늘 영감님 비상금 딱 걸리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돈이 뭐 많이 있네. 네가 끝나니? 오늘 네가 끝났다냐? 언제 끝난 거야? 오늘 택배를 주고. 문 여사님은 오늘 손녀딸 결혼식에 가신답니다. 그만 치성내 써야지. 몰라, 나는 쓸 줄도 몰라. 축 해갖고 결혼 노래가. 오후 3시 버스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외출이라고 해봐야 화개장터가 고작이었는데 오늘은 서울까지 간다 하네요. 문삼순 여사 꽃단장은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영 어색합니다. 우리 딸은 요래. 아이고, 좀 깨끗하게 해가 오지. 손 좋게. 요즘 봐요. 손이 가시가 쳐져. 일러지 말해. 세월 때. 화장으로 얼굴은 가려도 손은 못 가리죠. 손에는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디 굵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딸이 사준 팔찌 하나면 세상에 가장 값진 훈장을 찬 듯 빛이 납니다. 용돈 줘야지. 많이 줘야지. 좀더 들어. 말하기 그대로. 많이 줘야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줘야지. 그거 안 돼. 많이 줘. 그거 다 줘버린다. 다 줘. 다 줘버린다. 얼마 주셨어요? 14만 원. 14만 원. 14만 원. 14만 원. 그 손자들 만나면 뭐 용돈 줘야지. 나가 쓸 일은 별로 없고.
양말도 구멍 날 때까지 신으시는 분이 손주들이라는 말에 탈탈 털렸네요. 부부가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며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불과 4년 전에 버스길이 열렸을 만큼 첩첩산중에서 말이죠. 잘 갔다 와. 하루 잠시 이별해도 영감님은 쉬 돌아서지 못합니다. 정이랄 것도 사랑이랄 것도 없는 묵직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50여 년 세월이었습니다. 한날 좋아해. 진돗개 종류라 진돌이래. 진돌아. 꼬리치는 진돌이 애교에 열만하님 안 부럽다 하겠네요. 이제 문삼순 여사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요. 하면 비가 오면 애지경이 와도 그대로 가야지. 그래. 그런데 아야 뭐야 큰아는 언제 온대? 앉아 안 왔구나. 알았어. 조심해. 잘 갔다 와. 또 내일 통화하고. 고사리 뭐 끊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비 와도. 아이고 끊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내가 끊는다 그랬어. 안 끊지 말아 하는데 내가 끊는다 그랬어. 부부는 그저 자나깨나 고사리 걱정입니다. 고사리 마을의 봄비가 촉촉합니다. 비가 오면 고사리는 쏙쏙 자라죠. 그러나 비가 오니 어쩔 수 있나요? 70년 농사꾼이 손을 놓았습니다. 고사리가 웃자랄 걸 생각하면 방에 누워서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비가 오면 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맞아, 복잡해.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해. 마음 먹었던 걸 못 하니까 마음이 안 편치. 비가 오면 잘 커.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었어. 마음이 불안해서. 나도 우리 집사람이 집이 있으면 오후에 가까이인데 더저 쉬하고 고사리는 차려나지. 하는 거도 빨리 꺼내야지. 그래. 여기 완전 무장했으니까 그 뜨겁어. 70년 농부의 인생에 공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물의 흐름에 맞서 비탈길을 오르는 의지. 그것이 아버지의 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느 고사리밭 가시게요? 여기요. 가까운데. 어디는 못 가고 비가 와서. 오늘은 비탈진 데서는 힘드시죠? 비탈진 데는 미끄럽고.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했던가요? 이른 새벽 찾아오는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뿐만 아니라 빗속에 찾아오는 정성을 먹고 자라는 것일 테죠. 늘 곁에 있던 마나님은 없지만 빗속에 고사리 꺾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끊지 말아지. 끊지 말라는데 해다는 거 보면 좋다 그러지 뭐. 아이고 그 욕 고상했다 그러고 몰라 끓였냐 그러고 나 이제 끓였고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무기. 고사리는 여린 순이 절정일 때 수확하려면 48시간 안에 꺾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금방 웃자라 상품성이 떨어지죠.
오늘 최성래 옹은 혼자서 계단밭 3곳의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남자의 생활 점수는 아내가 없을 때 드러나죠. 혼자서도 삼시세끼 걱정 없다 하시더니 빗속에 일하고 와서 자장라면이시네요. 맛있겠다. 짜장면 한 그릇 보고 그냥 배달 안 해주거든. 짜장 많아야 배달해요.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짜장면은 퍼져가고 맛도 없고. 서울 간 아내는 밥 한 솥 충분히 해놓고 갔습니다. 냉장고 층층이 밑반찬도 준비해 놓았죠. 고사리 나물에 멸치 볶음까지. 이만하면 진수성찬 차리고도 남겠는데요. 그 많고 많은 반찬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신김치뿐이군요.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의 반찬입니다. 혼자서도 굶지는 않았으니 1박 2일 독립생활 합격입니다. 서울 간 마나님, 문삼순 여사가 이제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손녀딸 결혼식 끝나고 큰아들이 모시고 내려왔다네요. 고생하시네. 아이고 고사리 많이 끊어놨네. 많이 끊었어. 고생했네 영감. 아버지 들어가시죠. 역시 남편 고생은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가 싶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밥솥부터 확인합니다. 밥 가만히 있네. 마늘이 끓여본 게 어때? 마늘에 생각나지? 아이고 있었으면 볼새 다 끊었지. 둘이 끊었으면 어제 다 끊죠. 둘이 끊었지. 진짜 고사리 좋네. 나 고사리 끊는데 꼭. 고사리가 좋아요. 그래? 보드랍고 좋아. 그나 이제 오늘 냉기면 일이 이제 상품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끊는 날 끊어야지. 조금 뭐 내가 내일 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야 돼. 어떤 결정을 딱 지었다 하면 또 때가 되었다 하면은 반드시 하시는 새끼. 그러니까 일에 미루고 뭐 그런 게 없어요. 50여 년 전 26살의 최성래 군은 18살 문삼순 양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구두도 못 맞추고 신도 운동화 신고. 26살이야. 신랑. 왜 운동화 신고 결혼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신을 못 맞췄어. 시골이고. 그때는 구두가 힘들었거든. 나는 이제 결혼식 마치고 신랑은 큰 방으로 들어가고 신부는 작은 방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 문구녕으로 이리 내다 신랑이 같더라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열 댕기는데 영 보기 싫대. 근데 얼굴이 넓죠. 뭔 사람이 저렇게 보기 싫은 사람 있는 거서 그래 이제. 부부에겐 혼인 서약의 징표가 아직도 남아있죠. 결혼식 당일 신부가 읽었던 답사입니다. 지리산 줄기 타고 하계민의 인재이신 신랑 성내군과 섬진강 품에 안고 백운산 줄기 타고 나 음친스라에서 순결하고 아담한 성품을 가진 신부 삼순양은 어버이와 친척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한 부부였지만 아내와 남편은 사남매를 낳아 기르며 맹렬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없는 길을 새로 내듯 모든 것을 다시 만들고 개척해야 하는 삶이었죠.
이걸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 진짜. 그 잘 듣는 얘기라 지금. 어느 부분이 맞아요, 어머니? 뭐 인생 대개가 뭐 허무하다 할지라도 이제 뭐 양인이 우리들이 다 만들어 살아야 되고 둘이 탄 뭐 금쪽 배는 노강에 또 달리고 말 것이요. 우리가 이제 노력해가 계획을 세워가 사는 대로 산다. 고단했지만 보람도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각 모두가 잠들 시간에 고사리를 삶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몽실 여사는 2년 전 영감님을 먼저 떠나보냈다 하네요. 다른 집 다 잘 시간에 사무시대요? 어저기를 혼자 사니까 낮에 고사리 끊고 거기서 밤에 와서 고사리 삶아야지. 손가락에 가락지는 청춘의 맹세. 평생을 함께 하자던 그때의 약속이 어제의 일만 같습니다.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남편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어떨 때 이렇게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세요? 그냥 이제 나 혼자 일하고 막 일 침에 슬슬지게 하는 이제 그걸 많이 하는 생각이 나고 이제 있다가 막 쉴 때도 있지만 또 생각이 으뜩 나고. 딴 사람은 그 소리 하면 날 거짓말 하겠는데 다 그런 생각이 나는가. 내 아버지가 다 나겠지. 평가를 안 해 그렇지. 근데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보고 싶은 마음, 허전한 마음을 고사리철 바쁜 일로 잊고 싶은 밤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몽실 여사는 어김없이 비탈밭으로 오릅니다. 10살 때부터 고사리를 꺾었으니 고사리 인생 70년. 꼿꼿하던 허리가 산봉우리처럼 휘었습니다. 그 사이 복잡한 마음 가누는데 고사리 작업이 약이 되었죠. 마음이 바쁘면 고사리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꺾는 사람들은 고사리를 많이 빠져요. 고사리 잘 안 보인대. 그러니까 이거 고사리 눈이 얻어본 사람은 고사리 못 꺾는다 그래요.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몽실 여사의 허리는 비탈밭에 기울기만큼 꼬부라졌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법이니까요. 80이나 70이나 똑같은 줄 알아도 나이가 10년 차이라도 그 차이나 보더라고요. 이럴 때는. 얌전하게도 꺾은 고사리가 가방으로 한가득입니다. 여든 나이에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할까 싶지만 자식 키우는 어미의 이름으로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온 내공이 있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삶이 이처럼 비탈길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지리산 비탈밭에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비탈밭의 기울기만큼 어머니의 허리가 휘는 동안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랐죠.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오늘만큼 사는 것은 어머니의 허리와 맞바꾼 대가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긴 세월.
어머니에게도 첩첩산중 고단한 삶을 신세한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 하계장 터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하계장 터서부터 걸어왔어. 이제 쌍계 사오는 차 시간을 잘 몰라 옛날 사람들은. 그래 걸어오다가 날은 저물어지지 딸 사는 마을이 안 보인다고 도로 돌아갔어. 그 배내 저고리하고 이제 그 중간에 누구 집에다가 맡기 놓고 울었지. 울었어요. 울어. 또 여자들은 아기를 놓으면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 울었어. 그때 아저씨 원망도 많이 하셨겠어요? 원망할 줄도 몰라요. 원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 세월을 산 기라. 원망할 줄도 모르는 선한 마음. 어머니, 당신은 지리산보다 더 큰 이름입니다.